3.2절 논리연산 규칙. 여기에서는 부울대수를 소개하고 부울대수를 이용하여 논리식을 간소화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울대수는 대수의 일종입니다. 대수라는 것은 일련의 공리를 만족하는 수학적 구조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공리라는 것은 위키백과에 찾아보면 이 공리라는 것은 논리학이나 수학 등의 이론 체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는 명제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명제라는 것은 A는 B이다 이런 거죠. A는 B이다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명제입니다. 그래서 명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이 자명한 진리이자 다른 명제들을 증명하는데 전제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서 좀 더 복잡한 규칙들을 해석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수라는 것은 원소의 집합하고 연산자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대수 중에 가장 우리가 그 수학에서 덧셈 뺄셈 할 때 쓰는 것을 일반 대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0과 1에 대해서 만든 대수가 부울대수인 거죠. 일반 대수는 이제 실수의 집합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산자는 이 사칙 연산이 있죠. 사칙 연산. 연산자 종류를 둘로 나누면 이항 연산자하고 단항 연산자인데 이것은 항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수 연산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항 2개 가지고 계산을 해요. 4 곱하기 3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답을 내놓는 연산자를 이항 연산자라고 하고요. 단항 연산자는 항 하나 가지고 연산하는 거, 음수를 만든다거나 제곱근을 만든다거나 로그를 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단항 연산입니다. 부울대수에서는 AND OR가 이항 연산이고 not 연산이 단항 연산입니다. 부울대수는 조지 부울이라는 사람이 만든 대수인데요. 논리값에 적용하는 대수이죠. 부울대수는 원소의 집합은 0과 1입니다. 0, 1 이외에 다른 값은 쓰지 않습니다. 연산자는 기본 논리 연산으로 정한 AND, OR, NOT 이 세 개의 연산을 사용합니다. 부울대수를 소개하기 전에 쌍대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영어로는 듀얼. 그래서 논리식에 대하여 0은 1로 바꾸고 1은 또 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AND는 OR로 바꾸고 OR는 AND로 바꿔서 만든 식, 그렇게 서로 교체해서 만든 논리식을 쌍대식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쌍대식의 정리인데요. 이 정리라는 것은 증명이 된 거죠. 원래의 논리식이 참이면 쌍대식도 항상 참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리를 기반으로 이런 걸 이제 증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x and x equal x의 쌍대식은 요거죠. x OR x equal 1 x, 이게 쌍대식입니다. and를 OR로 바꿨죠. 서로가 쌍대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x and 0 equal 0은 x OR 1 equal 1, 이게 서로 쌍대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립하면 이것도 자동으로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x의 반은 도로 x가 된다 라는 거예요. 이런 성질은 우리가 진가표로부터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울대수의 정리는 모두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산의 결과값이 다시 그 집합의 원소에 속한다, 이런 것인데요. 부울대수의 이 집합의 원소는 0과 1이죠. 이거는 0하고 1입니다. 그래서 부울대수는 0과 1에 대해서 AND, OR, NOT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이 결과는 다시 또 0과 1입니다. 이런 성질을 닫힘이라고 합니다. 결합법칙은 연산자가 있을 때 이 앞에 연산을 먼저 한 거나 뒤에 연산을 먼저 한 거나 결과가 같다, 이것이 결합법칙입니다. 이런 성질이 결합법칙인데 부울대수에 대해서는 AND 연산도 결합법칙을 성립을 하고 OR 연산도 결합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이 논리식의 연산식의 괄호는 계산의 우선순위를 나타내죠.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건 뒤에 걸 먼저 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식하고
얘는 요 기호가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서로 쌍대란 말입니다. 서로 쌍대. 교환 법칙은 연산자가 있을 때, 요거는 이제 임의의 연산자입니다. 임의의 연산자일 때 변수를 바꿔서 해도 똑같다. 이게 교환 법칙이에요. 부울대수는 AND 연산도 바꿔도 결과가 같고 OR 연산도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같습니다. 분배 법칙은 연산자 두 개를 쓰죠. 연산자 두 개를 써서 이 뒤에 연산을 먼저 하고 앞에 연산을 한 것은 앞에 연산을 먼저 각각 한 다음에 나중에 요 뒤에 연산으로 묶은 거랑 같다.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근데 분배 법칙은 부울대수에서는 연산자 순서가 AND OR인 것도 성립을 하고 OR AND인 것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ND OR인 연산식이 이거죠. 이거 안에 OR를 먼저 한 다음에 AND를 한 것은 각자 AND 한 것을 OR 한 거랑 같다 이건데, 이게 일반 대수에서도 성립을 하죠. 요 곱셈이고 요게 덧셈으로 해석을 할 때 일반 대수에서 성립을 합니다. 근데 부울 대수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성립을 해요. OR AND 이렇게 돼도 OR 먼저 하고 AND 한 거랑 같습니다. 일반 대수는 이게 성립을 하지 않죠. 근데 부울 대수인 경우에는 이게 성립을 한다는 게 특이한 상황입니다. 항등원은 계산을 했을 때 도로 자기가 되는 어떤 원소가 있다 이런 뜻인데, x and 1을 하면 도로 x가 되고 x 5와 0을 하면 도로 x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등원입니다. 요거는 x, y를 했을 때 어떤 그 항등원이 나오는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논리식에서는 이 여건이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보수. 그래서 x하고 x 바를 AND를 하면 0이 되고 x5와 x 바를 계산하면 1이 됩니다. 이때 x하고 x 바의 관계가 보수인 거죠. 그래서 이런 6가지 규칙이 부울대수 정리입니다. 부울대수 정리 중에 한 가지를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 여기 x, y, o와 g를 먼저 하고 나중에 x를 한 것과 각각 AND 한 다음에 OR 한 것이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텐데, 이거는 AND와 낫은 연산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 값을 가지고 해보면 되겠죠. 이 왼쪽 논리식은 연산 우선순위가 y와 g를 먼저 하는 거죠. x, y, g가 입력 변수니까 이 입력 변수 중에서 y하고 z 요 두 가지만 보는 겁니다. 요 두 가지만 참고를 해서 y와 z를 먼저 계산해 보죠. y와 z를 계산하면은 y하고 z 둘 중에 하나가 1인 것은 1인 거죠. 그래서 1인 것을 먼저 찾았으면 편합니다. 여기에 1이 하나 있으니까 1이 되고, 여기도 1이 하나 있으니까 1이고, 요거 둘 다 1이니까 1이죠. 둘 다 0이니까 요건 0일 거고, 요거 1, 1,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을 먼저 쓰고 나머지를 0으로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식은 y와 g는 이쪽에 계산이 됐으니까 여기를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요 x는 여기를 참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하고 지금 보면 요쪽하고 요쪽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식을 계산해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니까 둘 다 1인 걸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여기는 x가 0이니까 다 아닐 거고, 둘 다 1인 게 여기 세 개가 1이죠. 요 세 개가 1, 1. 요 세 개가 1이고 나머지는 0입니다. 나머지 0. 그래서 요 왼쪽 논리식에 대한 결과값이 요거죠. 왼쪽 논리식의 결과값이 요거고요. 근데 분배 법칙에서는 x and y를 하고 x and g를 해야 되니까 x and y를 여기다 계산하고 x and g를 여기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x and y를 계산할 때는 요 앞에 두 줄을 보고 둘 다 1인 데를 찾으면 되겠죠. 둘 다 1인 데가 끝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끝에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죠. 그럼 나머지는 0입니다. 그 다음에 x and g를 계산할 때는 요 줄하고 요 줄을 봐야 되겠죠. 요 줄. 요 두 개의 줄을 봐서 둘 다 1인 것이 1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긴 다 0이니까 안 되고, 요거하고 맨 끝에 거 요거하고 요렇게 두 개가 있죠. 1.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러면은 최종 논리식은 이 줄하고 요 줄 두 개 중에서
여기가 5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1인데가 1이죠. 둘 중에 하나가 1인데가 1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1인 건 끝에 3개죠. 그래서 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다 0입니다. 0. 나머지가 다 0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요쪽 논리식의 요 파랗게 칠해진 부분이랑 요 두 가지가 똑같죠. 계산은 다르게 했지만 연산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산을 했지만 요 두 부분의 값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x and y의 반은 각각의 발을 and한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의 쌍대식이 이거죠. 쌍대식이 x and y의 반은 x바, o와 y바와 같다. 이게 변수 두 개에 대한 드모르간의 법칙이고, 이거는 변수가 여러 개일 때, 변수가 n개일 때에 모든 변수를 오화한 다음에 낫을 한 것은 각 변수를 낫을 한 다음에 and한 것과 같다. 이런 것이고, 요거의 쌍대식이 요겁니다. 이게 성립한다라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을 증명해 보려고 그러면 아까 똑같이 이쪽 왼쪽 논리식하고 오른쪽 논리식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x5와 y의 반대, 먼저 x5와 y를 계산해 보면 x와 y는 여기 둘 중에 하나가 1인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1인 걸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여기 0으로 채워봅니다. 0으로 채워보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전체를 낫을 했죠. 전체를 낫을 했으니까 요 값을 뒤집으면 되겠죠. 요 값을 1과 0을 반대로 이렇게 적으면 요것이 이 x와 y의 발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x 발을 먼저 계산하고 y 발을 구한 다음에 각각을 and를 하면 되니까 x 발은 요 줄을 반대로 적으면 돼요. 반대로 적어서 1100이 되고 y 발은 이제 여기를 반대로 적으면 되겠죠. 여기를 반대로 1010입니다. 그리고 요 두 개를 and 하면 되죠. 요 두 개를 and 한 것이 여기니까 둘 다 1인데가 1입니다. 그럼 여기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0.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이 똑같죠. 요 두 개의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 식이 성립을 하면 이쪽 드모르간의 법칙은 서로 쌍대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성립을 하는 것이 됩니다. 논리식을 간소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논리식을 간소화한다라는 것은 논리식이 간단해진다는 의미인데요. 논리식이 간단해졌다라는 것은 나중에 회로로 구현할 때 훨씬 더 간단한 회로로 구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같은데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 논리 게이트 수를 적게 쓸 수 있게 됩니다. 4개의 예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은 왼쪽 식을 계산해 봤더니 오른쪽과 똑같다 이런 건데요. 이거를 부울대소 정리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왼쪽 논리식이죠. 첫 번째 x는 x and 1과 같죠. 항등원에 의해서 항등원에 대해서 x and 1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x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 5와 y는 1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x and 1은 x와 같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은 요 x와 같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식보다 요 값이 더 간단하니까 나중에 논리 회로로 구현할 때 훨씬 더 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식하고 이 식은 서로 쌍대죠. 서로 쌍대입니다. 5화가 and로 바뀌었고 and가 5화로 바뀌었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서로 쌍대입니다. 이것도 이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이 증명하는 과정의 요 식을 보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각 줄이 서로 쌍대입니다. 서로 쌍대. 그래서 똑같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예제 3의 2는 이 식하고 쌍대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 풀어보면은 요 x 대신에 x를 x와 0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가 5화가 똑같이 있으니까 5화를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묶어냅니다.
근데 이게 일반 대수에서 성립을 안 하지만 부분 대수에서는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0 and y가 남고 요게 0이랑 같아지고 그래서 이 전체식은 x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증명이 가능하죠. 예제 3의 3하고 3의 4도 서로 쌍대인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해보면은 지금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쳐도 똑같죠. 연산자 우선순위가 지금 and가 우선이니까 그 다음에 이걸 안으로 이렇게 분배 법칙에 의해서 풀어봅니다. 분배 법칙에 의해서 풀어보고 요 부분 1이죠. 요 부분에 1이고 요건 x와 y가 남으니까 그냥 단순히 요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양변이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의 4는 이 식과 서로 듀얼입니다. 듀얼. 서로 쌍대이기 때문에 결과 똑같습니다. 요 풀이 과정을 보더라도 서로 각 라인이 서로 쌍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울대수 간소화가 매번 간단한 건 아닙니다. 좀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조금 복잡한데요. 항이 3개가 있어요. 이 3개를 간소화하라는 건데 경험이 많지 않으면 논리식을 간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풀이 과정을 살펴보면 맨 끝에 있는 요 식을 2개로 만듭니다. 우리가 x와 x는 x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x 2개를 오할한 것을 혼자 하는 거랑 같으니까 요 xy g를 이렇게 2개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산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요렇게 짝을 하나 짓고 그다음에 요렇게 짝을 하나 쳐서 짝을 이렇게 져가지고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친 건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요 xy가 똑같죠. xy g가 다르니까 이렇게 결합법칙을 성립을 합니다. 결합법칙이. 그래서 여기서 xy를 빼내고 g가 남고요. 이쪽에서는 yg가 똑같죠. yg가 똑같으니까 yg를 남기고 x바 5와 x가 됩니다. 그리고 x바 5와 x는 1이니까 이번에는 요 안이 1이 되죠. 요게 1이 되고 여기서는 x바 x가 1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xy만 남고 여기 yg가 남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간소화할 수가 없어요. 항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것을 간소화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XYG를 2개를 만들어서 썼죠. XYG를 하나 더 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묶어서 간소화를 했는데 이것이 눈에 금방 띄지가 않죠. 이런 걸 만들 때는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경험을 해봐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논리식을 간소화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논리회로만 배울 때는 이 간소화하는 것만 갖고도 일주일 이상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수업에서는 이 회로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간소화 원리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의 원리는 중요한 게 인접항을 찾아서 하나로 합친다라는 겁니다. 인접항을 찾아서 하나로 합치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인접항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인접항은 논리식에 포함된 AND항 중에서 논리 변수가 하나만 표현이 다른 항을 인접항이라고 합니다. 오화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표현이 좀 추상적이라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인접항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AND항이죠. AND항에 대한 논리식은 논리 변수 하나만 표현이 다른 항이니까 논리 변수가 XY 2개가 있죠. XY 2개가 있으니까 인접항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항의 수는 항에 있는 변수 수만큼 있는 거죠. 그럼 X가 다른 항은 여기서 X바 Y죠. X바 Y가 X가 다른 항이고 Y가 다른 항은 XY바죠. XY바. 그래서 X and Y의 인접항은 이렇게 2개가 있는 겁니다. 논리 변수 하나만 표현이 다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화항인데 오화항에 대한 인접항은 X가 다른 거가 있고 Y가 다른 게 있죠. 이렇게 논리 변수가 2개니까 인접항도 2개가 있습니다. 이건 AND 식의 인접항인데 X, Y, G 바라는 AND 항이죠.
몽땅 다 AND만 있으니까 이거의 인접항은 X가 다른 것은 요거고요. Y가 다른 것은 요거고 G가 다른 건 G의 바의 바인데 바 두 개가 있으면 없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X, Y, G 바의 인접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오화항이죠. 오화항. X바, Y바, G. 변수 3개의 오화항의 인접항은 X가 다른 것은 X바, 바가 있는데 바가 2개니까 없는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Y가 다른 것은 Y가 없는 거랑 똑같고 G에 바가 붙은 거 이렇게 G가 다른 거 이렇게 해서 세 변수 오화항에 대한 인접항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논리식에 포함된 항에서 논리 변수 하나만 표현이 다른 항을 인접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소화할 때는 이 인접항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접항을 찾아서 하나로 합칠 수 있다. 이것이 간소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논리 회로를 배울 때 보면 카르노 맵이라는 것으로 간소화하는 예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이 카르노 맵이라는 것은 인접항을 인접한 곳에 배치해서 간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다루질 않아요. 간소화할 때 이런 규칙을 갖고 있다라는 것하고 몇 가지 예제만 갖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르노 맵에 대해서는 따로 논리회로 교재를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간소화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간소화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식은 x가 다르죠. y는 똑같고 x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보나 마나 x가 없어지고 y만 남습니다. y만 x는 없어지고 y만 남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가 다르기 때문에 x5와 x바의 y and y 이렇게 묶여지죠. 이렇게 묶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부분이 x5와 x바가 1이죠. 1 and 대신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되고 이건 그냥 y랑 똑같게 됩니다. 여기서 x가 다른 인접항이기 때문에 x는 없어지고 y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y가 다르죠. y가. 그래서 풀어보면은 x and y 5와 y 바가 되는데 이거는 x and 1이 돼서 x만 남죠. x만. 그래서 또 y가 없어지고 x만 남는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변수가 3개인데 여기 보면은 x, y, g고 x바 y, g니까 요거는 x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묶어보면 똑같습니다. 조금 복잡할 뿐이지 x와 x바에 요거 and입니다. and 대신에 이렇게 썼습니다. yg 이렇게 돼서 1, 5와 yg가 돼서 yg만 남는 거죠. 이렇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제도 보면은 y가 다르죠. y가. 그래서 순서는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까 xg and y 5와 y 바가 되죠. 결국은 x하고 g만 남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z가 다른 항인데 x, y가 똑같아서 묶이고 g5와 g 바가 묶여서 뒤에 게 없어져서 x, y만 남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인접항을 찾으면 그 다른 변수를 빼버리고 남은 것만 쓰게 되면 항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자, 인접항을 이용해서 간소화를 해보면요. 지금 이렇게 식이 있는데 이 식을 보면은 서로 간에 인접항이 있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이 두 개는 인접항이 아니죠. 이 두 개는 인접항이 아니에요. x도 다르고 z도 다르니까 인접항이 아니죠. 그런데 요렇게 두 개는 인접항이죠. 요거 두 개는 인접항입니다. x바가 다르죠. 다른 yg는 똑같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묶으면 요게 되는 겁니다. yg. 요거 두 개를 묶으면 요게 그대로 되죠. 또 요거 두 개가 인접항이죠. g바가 다르니까. g바를 빼고 나면 xy가 똑같으니까 요거 두 개를 묶은 항이 요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간소화한 것은 XY와 YG 이렇게 되죠. 예제 3의 7은 이 항이 4개인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요 두 개는 Z가 다르죠. Z가 달라서 이 Z가 없어지죠. Z가 없어지고 X바 Y바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지금 보면은 Z가 다르죠. Z가 없어지고 Y바 G가 똑같으니까 Y바 G가 남아요. 근데 요거 두 개 또 인접항이죠. 요거 두 개도 X가 다르죠. X가 달라서 이제 X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Y바만 남죠. 이렇게 해서 인접항을 찾아서 인접항을 없애는 방법을 쓰게 되면 논리식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논리회로에서 배우는 이 간소화 방법이라는 것도 결국 이 인접항을 어떻게 빨리 찾고 그 중에 다른 것을 제거해서 논리식을 적느냐 그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3.2절에서 배운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3.2절에서는 부울대수를 다뤘습니다. 부울대수는 0과 1로 만들어진 집합에 대한 대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칙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닫힘이란 성질은 세 가지 연산의 결과가 다시 또 0과 1에 속한다. 이것이 닫힘이고요.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은 연산식에 대한 성질을 정의한 것들이죠. 항등원과 역원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을 소개를 했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은 x와 y에 대한 바는 x바 y바랑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울대수 성질을 활용을 해가지고 논리식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논리식을 간소화하는 이유는 회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기능을 더 간단한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회로가 간단해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 간소화의 원리는 인접항을 찾아서 서로 다른 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3.2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